자, 3월 2일 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44,0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태 때문에 이 코인의 가격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장점은 뭐고 혹시 이 전쟁이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단점으로 정말 가상화폐가 왜 폭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부터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지금 44,000 여기 있는 구간 이 라인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매수 구간을 이 구간의 윗부분에 제대로 안착을 좀 했을 때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항 라인에 있죠. 이 저항 라인은 여기 1월달 그리고 2월 그리고 2월 말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그림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44,000 여기 44,000 뭐 한 200, 300 정도 되면 이제 매수할까요? 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도 저항 라인에 잡혀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저항 라인에 잡혀 있고 여기 있는 이 추세선 보이시는 거, 이 노란색 윗부분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여기 초록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정반대로 움직이는 디커플링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이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노란색으로 가는 1번 라인이 있고 여기 파란색 하락으로 가는 2번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2번 라인은 깨졌긴 깨졌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잠시 이렇게 버스트가 일어난 거라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간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진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번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1번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테더가 다시 한번 여기 저항을 막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매수할까요? 이 구간을 좀 체크를 하면 여기 있는 저항이 나중에 지지가 되면은 그때가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저도 여기를 좀 좋게 보기는 하는데 잠깐의 여기에서 움직임이 있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일단 우리가 여기 VPVR로 한번 봐서 매물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이 라인에 있던 매물대 이 라인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쵸? 소화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월에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 줬죠. 여기에서 근데 페이크 주고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빠졌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비중을 두고는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왔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닥을 잡으려면 한 40K 구간 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매수 진행을 하겠죠. 여기에서 지금 올렸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내리는 여기에서 좀 가까이서 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내리면서 하지만 저점은 전에 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참 저항의 위치에서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보면은 제가 채널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에서 채널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이 채널 일단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 채널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더 이제 괜찮은 자리를 만약 잡는다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있는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계속 맞았던 저항 위치 있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여기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노란색 라인의 지지 라인 즉 비트코인에게는 저항 라인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겁이 나긴 합니다. 저도 겁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이 라인들, 지지를 했던 라인들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44K에 안착을 좀 제대로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라인도 괜찮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전 46K를 좀 보고 있어요. 46K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 여기에서 또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대응을 못 하신다면 여기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밑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만약에 이 라인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40K 구간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손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모르잖아요. 사는 건 잘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는 건 잘 사는데 여기서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냥 내려가면은 그냥 멍하게 버티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 지금 44K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3? 43.5? 이 구간만 와도 43.5K 오면은 일부 손절하고, 그리고 43K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손절을 할 것 같아요.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 40K 이 구간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40에서 41K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줍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추격 매수, 올라가는 걸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하는 이 구간은 여기에서 반등 주고 46K 라인 뚫으면, 자 그래서 결론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지금 44K에서 일부 분할로 한 30% 정도, 그리고 나중에 46K 돌파를 했다 또 그때 한 40%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43K가 뚫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손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40에서 41K 라인 이 구간 오면은 다시 한번 또 한 30% 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 이쪽 전저점 이렇게 끌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한 38K 부분, 38K에서는 저는 좀 비중을 많이 높일 것 같아요. 한 60% 정도는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더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손절하는 구간은 어디겠죠? 여기 전저점 37K 여기 있는 이 라인 37에서 35 이 라인에서 손절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좀 해주고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보인다, 매수 세력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차트만 본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매수 세력이 포착되는 건 온체인 지표를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손절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굳이 44K 무리해서 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갈 코인이면은 아까 말했던 여기 있는 라인 46K 뚫고 올라갈 코인이라면 그 이후에는 여기 52 라인 그리고 54 여기까지도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쭉쭉쭉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 44K에서 46K 가는 이 2000불을 먹기 위해서 굳이 힘들게 그렇게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대응책을 잡아 놓으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항 라인들이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좀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번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스닥 자리 지켜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치고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이유 때문들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28일 날 가격이 한번 내려갔었죠. 여기였죠. 28일 여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갑자기 화폐가 떨어졌었습니다. 그쵸?
떨어졌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매수세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전쟁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러시아가 뻔히 지금 전 세계 뭐 미국에서도 제재를 하고 금융 쪽으로 제재를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해서 제재를 피하려고 한다라는 그림들을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쵸?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러시아 제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거래소들, 뭐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한테 업비트 너희는 러시아 쪽에 거래를 멈추게 해라.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그냥 당연히 일어났고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 나라에서는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 뻔히 지금 비트코인으로 그 제재를 피해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거래소한테 가만히 있을까? 이 부분 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채굴 3위입니다. 전 세계 3위예요. 이 가상화폐 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러시아 제재를 동참 안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가상화폐 거래소들 러시아 이용자 전면 금지를 거부를 했다라고 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아니고 북한 같은 것도 아니고 왜 이게 가능했냐? 가상화폐 지금 미국 쪽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 채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으로 많이 건너가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있으면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없애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미국에게는 이게 기회라고 했죠. 왜 그러냐? 이 가상화폐가 돈이 되니까. 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상원위원회나 하원위원회에서도 가상화폐를 굉장히 좀 밀어주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금융기관의 통제가 아닌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그리고 또 익명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공권력으로 제재가 된다면 블록체인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또 이용자들만, 사용자들만 모두 골라낸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권력으로 이 익명성 또한 이 탈중앙화의 이 가상화폐가 깨져버린다면은 이 가상화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진짜 이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소들도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올랐던 이유는 그런 제재가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 루블, 러시아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16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11원까지 굉장히 많이 내린 거죠. 환율이 이 정도 내린 거면 진짜 많이 내린 건데 이렇게 내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고래들이거든요. 이 고래들 지갑 보유 개수인데 지금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 가지고 있는 1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1000개보다는 미친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갑자기 매수세 받쳐주죠. 그리고 100개 비트코인 100개 정도 이렇게 갑자기 매수 세력이 터졌습니다. 이 매수 세력들 다 어디 있을까요? 그쵸, 러시아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래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단기적으로 끌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일단 장점은 이번 계기로 이 러시아 사태에 관해서 장점, 단점 이렇게 딱 뽑는다면 제가 보는 것 중에는 이번 계기로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대체 수단으로 인정받을 만큼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금처럼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이 대체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루블, 뭐 솔직히 미국도 전쟁 나면 달러의 환율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환율이 작은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시 한번 불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게 장점. 하지만 단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일단 전쟁이 끝이 나면 다시 어느 정도 매도 세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비트코인은 화폐 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용을 위해서는 달러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매도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모른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래들이 있었는데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일단 걱정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거래소에 제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지 1달러 되었죠. 이것처럼 1달러 되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규제를 제한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거래소가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나라에서 정말 막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기반 자체가 깨지면서 시장이 붕괴가 될 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그래서 뭐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런 경우가 나오면 진짜 이때는 이거는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끝이 났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코인이 성장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말 위기 아닌 기회인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 코인의 가치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정말 높아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치가 크게 없다라는 인식들, 그리고 규제가 된다 이래버리면은 인식 자체가 얘는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위기와 기회 속에 지금 갈로에 서 있는 코인인데,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있는 위치 좀 애매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끌고 올라왔던 것도 솔직히 신규 유입이 컸던 것보다는 고래들의 유입이 컸었던 부분이고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랠리가 시작되려면은 숏홀더들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신규 유입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44K 뚫고 여기까지만 와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바닥 지지를 한다면 좋은 건데, 아까도 말했던 여기에서도 저항이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테더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추세 돌파를 매매를 한다면 46K, 아까 말했던 거 되돌리기 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4K 매수하시는 분들은 대응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46K를 추세 돌파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에서 이 라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인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일단 뭐 혹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도 하겠지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들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줍시다.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리딩 내용이 있으면 커뮤니티나 채팅방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칠게요.